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9월 2일 날 지난번 텐진에서 거행된 상해 협력기구 회의에서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몽골의 대통령이 삼국의 정상이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베리아 힘2라는 가스관 개설에 합의를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이 시베리아 힘2 가스관 개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힘2 가스관은 결국은 저희 나라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베리아 힘2의 프로젝트 개요는 이게 러시아 야말 지역, 이곳은 그전부터 가스 유전지대입니다. 이 지대에서 유럽으로 계속해서 가스를 송출해 왔었는데 이 가스를 러시아가 중국으로 직접 이송하면서 중국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구매하기 위한 그 자국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또 몽골에서는 이 가스 파이프가 중국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통과 라인과 또 자기 자국 내 가스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 러시아는 그 유럽 시장에 현재 유럽 시장이 막혀 있는데 이 유럽 시장을 대체할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를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의 3국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세계 최대의 가스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현재 그 시베리아 힘 1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시베리아 힘 1이라고 하는 그 가스관에서는 그 공급량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에서 이번에 440억 세제곱미터로 이것도 가스의 송출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 그 유럽이 러시아 제재로 말미암아 러시아로부터 가스 구입을 금지시켜 스스로 가스 밸브를 닫았고, 그러면서 유럽이 주장하고 있는 녹색 에너지라는 그 환상 속에서 유럽은 지금 석탄을 사용하는 그러한 구석기 시대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 온난화를 현재 조장하고 있다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러시아에서는 유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번에 그 시베리아 힘2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세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베리아 힘2로 말미암아 세계 LNG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였다. 미국이 그동안 그 세계의 주요 에너지 공급자로 추구하였던 그 에너지 정책이 이번에 그 시베리아 힘 프로젝트로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은 주요 소비국인 중국이 미국의 그 비싼 LNG보다는 러시아 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결국 이것은 트럼프의 에너지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에는 연간 50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가스가 공급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는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나 카타르, 호주에서부터 구입하였던 LNG 가스에 대한 이러한 대안을 중국은 마련하였고, 러시아로서는 그 봉쇄된 유럽을 대체해서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결국 이것은 푸틴의 중국에 대한 그 에너지 외교의 진정한 승리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 가스라인 프로젝트를 설명해 보면, 중국은 시베리아 힘2의 몽골 구간을 결국은 중국 내 서동부 시스템에 연결하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러시아산 가스가 중국 내 산업 중심지로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몽골의 역할은 가스의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구간에 그 필요한 영토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몽골 측에서는 가스 통과 수입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통과되는 가스로 말미암아 국내 가스화의 가능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초이르, 사인샨드로 도시에 이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 전체적인 이 시베리아 힘2의 가스 파이프라인은 2033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건설 비용은 전체적으로 100억에서 14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중국의 민간 투자가 전체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가장 자본이 집약된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된 서부 시베리아 유전 가스에서부터 공급이 시작되어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 가스 수송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서부에서 남부 시베리아로 가스 공급이 통합화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량은 연간 1060억 입방미터, 이 정도의 물량이라면 과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통과했던 가스 공급량과 그리고 어떤 노르드스트림 파괴로 인해서 가스프롬이 현재 유럽으로 수출하고 했던 가스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의 목적에는, 이 목적 중에는 시베리아를 동과 서로 연결해주는 가스 라인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갑니다, 이 가스 라인이.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이 가스 라인이 북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북한의 경제에 상당한 에너지에 상당한 변화를 파급할 것이며, 만일 북한까지 가스가 이게 연결된다면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현재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 포럼에서 푸틴은 다시 이번 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힘2 가스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다. 유럽의 가스 공급과 동일한 공식을 사용한 가격을 산정할 것이다. 몽골은 시베리아 힘2 프로젝트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인데,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 포럼에 참석한 잔단 샤타르 총리는 몽골은 시베리아 힘2를 통해서 공급되는 가스를 구매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면적인 가격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스 프로젝트 성립에 대해서 러시아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번에 3국 협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이것은 이 시베리아 힘2 가스의 협정서는 몽골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분리하려는 서방 세력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유럽 가스 시장을 또 중국으로 대체하였고, 결국은 몽골을 중국과 러시아로 보다 더 끌어당기는 동시에 유럽의 가스 시장을 중국으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전략적인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예기치 않은 러시아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또 이번 동방 포럼에서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러시아인에 대한 노비자 정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인에 대한 노비자 정책을 채택함으로 향후에 관광산업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확대 발전에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줬다라고 푸틴이 말을 하며, 동시에 패널 참석자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방 경제 포럼에서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2036년까지 극동의 개발 전략을 승인하였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는 극동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은 러시아 다른 도시보다 다른 도시의 평균 수준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극동지역에 있는 22개 도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베리아 하천의 운송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북극 횡단 회랑을 개발해야 된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도시 개발에 대한 실험 방식을 극동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뚜만나의 강을 건너가지고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다리가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동방 경제 포럼에서 푸틴은 또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